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레게데이 때 많이 입문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또 요즘에 좀 뜸한 유튜브 영상을 다시 좀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입문해 가신 분들 잘 키우고 계시나요?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제가 조금 추려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 해요. 질문하신 걸 좀 토대로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레게에 뭐 감정 표현 뭐 이런 거 있나요? 레오파드 에코의 감정 표현이라는, 그 사실 감정이라는 게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 지능선에선 감정이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싫다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위협적인 표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좋다고 표현하는 건 절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왜 싫다는 표현은 가끔 보면 좀 행복해 보이잖아요, 애들. 그거는 단지 그냥 애들 생김새가 좀 그렇게 생긴 것 뿐이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얘네한테 행복하다는 건 그냥 배부르다는 게 행복한 걸 수도 있겠다. 그죠? 얘한테 싫다는 표현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막 꼬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제가 터브를 열거나 렉사를 열면. 많이 살랑살랑 흔들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만지지 말라는 어느 정도 위협의 표시고, 이제 한마디로 교란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게끔. 한마디로 저희 시선을 그 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언제든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뭐 강아지처럼 그런 꼬리 흔든다고 좋아하는 표현이 절대 아니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안 만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만졌을 때 대부분 이제 예민한 아이들은 도망가거나 물거나? 소리를 지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깍이라고 뭐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은 사실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웬만하면 가만히 두시고, 아기 때부터 그럴 거예요. 아기 때. 그쵸, 애기는 아기 때는 겁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기 때는 핸들링을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사실 레오파드 에코는 핸들링을 안 했을 때 제일 건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뭐 가끔 보면 막 목 약간 꿀렁꿀렁 약간 꼴딱꼴딱하는 아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놀라면 그거 얘네들이 뭐예요? 숨을 되게 헐떡거려요. 아, 놀라면 숨을 굉장히 빨리 쉬면서 네. 뭔가 이렇게 자기 몸을 빠르게 막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위급 상황인 거지 걔네 입장에서. 거의. 저희 보면 위급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나중 가면 성취되면서 적응을 하면서 괜찮아지는데 네. 입문하셨잖아요 지금. 입문하셨으니까 이제 보호자분도 많이 보고 싶어서 막 많이 열어볼 수도 있고, 근데 걔 입장에서도 이제 놀랐을 거예요. 놀라서 그러는 거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가끔 보시고 냅두시는 게 좋다. 한두 네. 달이나 그래야 돼요? 저는 아예 안 만지는 게 좋다고 봐요, 솔직히. 네, 저 거짓말 하냐. 그럼 이제 탈피 질문이 좀 많은데 탈피를 보통 언제 한 번씩 하나요? 탈피는 이제 아기 때 좀 자주 하고요. 이게 성장하면서 탈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이 빠를수록 자주 하고 느릴수록 좀 천천히 하니까 아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까지 주기가 길어나기도 하고요. 그건 개체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탈피를 한다는 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그렇죠. 아기 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뒤로 갈수록 주기가 좀 길어져요. 성장을 할수록. 길면은 최대 뭐 언제 한 번씩? 최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네. 안 하면 뭐 문제 생겨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그래요? 레오파드 그거 못 봐요. 가끔 보면 막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안 하는 거 같이 느끼는 거지. 몰래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요? 몰래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레게가. 몰래 옷 벗고 있는 겁니다. 와, 세상에. 네, 맞습니다. 혹시 뭐 탈피하다가 뭐 위험한 상황 이런 게 오나요? 이제 보통 저희가 레오파드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온열 기구를 장판을 사용하니까 좀 건조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습도가 건조해다는 기준을 제가 습도 한 40% 이하로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40% 이하로 습도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한마디로 탈피 껍질이 몸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발가락을 못 벗거나 뭐 눈 주변 탈피를 오면서 눈병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발가락 부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무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 습도 50% 이상으로 유지해주면 잘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좀 위험하다 볼 수 있죠. 잘 못 벗었을 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잘 못 벗은 거를 보면 얼마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저희가 떼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하기 전날 이제 뿌옇게 몸이 전체적으로 뜨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못 벗고 있으면 그때는 벗겨주는 게 좋아요. 그럼 탈피할 땐 습도가 얼마나 되는 게 좋아요? 저는 한 60%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봐요. 60%? 네. 너무 높아도 안 좋죠.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막 물을 막 어항만큼 막 찰랑찰랑 거릴 만큼 부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얘들이 또 탈피 껍질이 반대로 또 붙어요. 네, 자기들끼리 탈피 껍질이 막 떡지면서 못 벗는 경우가 발생해요. 쉽게 찢어지고 탈피 껍질이.
습기가 어느 정도 유지를 잘 돼야 되는데. 적정 습도가 그러면 60? 60%라고 봐야죠. 근데 굉장히 어려우실걸요? 이런 건조한 사육장 60% 유지하려면 가습기도 잘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좀 여름이 오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름에 뭐 에어컨 틀어주시나요? 그럼요, 제가 더우니까 틀죠. 아 더워서 드시는 거예요? 네, 저 더워서 틀죠. 안 틀어줘도 돼요 그러면? 여름철에 안 틀어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35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막 35도 이상, 40도 뭐 엄청난 지구 온난화가 와서 우리나라가 막 40도 이상 들끓는다. 그러면 틀어줘야 돼요. 네. 40도? 35도가 마지노선. 35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가정 내에서 35도 이상이 올라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정말. 왜 저희 집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가끔 35도 나오던데? 그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아 잘 살아요 가끔. 그래요? 전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35도 이상으로 나오면 에어컨 틀어주셔야 돼요. 아 네. 핑계 삼아서 가끔 틀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름철로 습도도 그러면 똑같이 60%? 네, 그 정도 유지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제 밥을 맨날 미럼을 줬는데 막 갑자기 밥 안 먹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뭐 파충류가 밥을 한두 끼 안 먹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육자들이 밥을 많이 주는 편이야. 잘 먹어야 이쁘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한두 끼 정도는 일단 굶어봐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막 두세 끼 이상 얘가 굶으면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지. 사육 환경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얘가 성체나 뭐 베이비급이라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성체급이라면 사실 배란이나 발정일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 애들이 완전 통통한 아이들이 뭐 한 세네 끼 안 먹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세네 끼라고 하면 보통 얼마나 정도 기간? 제가 먼저 앞에 걸 먼저 답변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듣기에는 세네 끼 정도 안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통통한 애들 갑자기 살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문제지만 통통한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밥을 안 먹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베이비급이라면 세네 끼 안 먹는 거는 사실 문제가 크죠. 사육 환경이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이미 장이 망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때는 사실 근데 크게 대처 방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회복할 수 있게 잘 지켜보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도 해줄 게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레오파드 에코는 그냥 환경 세팅을 잘 해놓으면 아플 일이 없는데 환경 세팅을 잘못해 놓으면 잠깐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게 누적되면서 그게 서서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서서히. 근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티가 났을 때는 엄청 말라져 있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파충류는 아픈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을 확률이 높아요. 슬픈데요? 가슴이 아프죠. 저도 뭐 많이 보냈으니까. 네. 뭐 만약에 뭐 환경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밥 먹는 그런 거식에는 뭐 어떤 요인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지. 당연히 온도랑 온도죠, 온도. 온도가 낮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낮으면 얼마나 몇 도부터 좀 심각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렉사육장 온도를 한 29도, 30도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아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저 사육방 온도를 35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대기 온도를 덮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핫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쿨존도 다 데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 얘가 머무를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30도 렉사육장을 세팅을 해봐요. 그럼 핫존은 30도 정도가 나올 테고 32도에서 쿨존이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나오면 22도, 20도이래요. 그럴 때 문제가 돼요. 그럴 때 얘네들이 잠을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번 잠들면 추운 곳이어도 자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잠들 땐 따뜻했지만 잠든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은 대처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추운 데서 잠들어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얘네들이 뭐 능동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야생에서도 낮에는 뭐 웬만하면 어디가 따뜻하잖아, 그지?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는 뭐 기온이 좀 떨어지면 낮에는 전체적으로 따뜻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따뜻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5도 정도 세팅을 하면 쿨존이 많이 줄어들어요. 대부분 핫존으로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25도도 아니면 솔직히 난 쿨존도 한 29도, 30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키우실 때. 그래도 35도 정도 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높은 게 무조건 좋다. 그게 최선이야. 알겠습니다. 너무 올리면 또 불안하니까. 그 밥 종류 중에 누에 이런 거 잘 먹어요. 레오파드 에코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흑지렁이 이런 거.
아, 지렁이는 근데 파충류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럼 맛이 없나 봐요. 제가 다 줘봤는데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물긴 할 거예요. 먹이 반응이 있어서. 근데 네. 되게 맛이 없나 봐요. 그럼 막 소리 지르면서 뱉어내더라고. 진짜 맛없나 흙 보네. 먹는 느낌인가 봐. 네. 얘네들 밥을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럼 밥을 얼만큼씩 언제 한 번씩 줘야 되는지 감을 좀 몰라가지고. 일단 얼만큼 주셔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밥을 이렇게 야금야금 씹어 먹잖아. 그러니까 밥에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부피보다는 좀 더 먹어요. 한마디로 얘네 머리 사이즈의 한 2배 정도 먹는다 보면 돼요. 보편적으로. 뭐 얘가 안 먹을 때까지 계속 줘도 돼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먹였다가 토하면 거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날 또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랑 수반해서 만약에 렉스학적 온도까지 낮아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음식물이 불편해요, 배에서. 파충류 보는 동물이라 여러분들 이 온도가 낮아지면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장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체하는군요. 체한다기보다 장이 아예 망가진다 봐야지. 그럼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얼만큼씩 먹여요? 걔네 머리 2개 정도씩 내가 봤어. 머리 2개나 먹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부피적으로 엄청 커 보이죠. 네. 귀뚜라미 머리 뭐 완한 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거 씹잖아. 네. 씹어서 넘기면 그거 반 사이즈밖에 안 돼. 그럼 그걸 언제 한 번씩 줘요?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매일 주시려면 머리 하나 정도씩을 맨날. 이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밥 줄 때 칼슘제 이렇게 묻혀주잖아요.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수의사분들한테 확인한 건데 그렇게 저도 칼슘 흡수량이 굉장히 낮아서 맨날 그냥 더 세워서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피셜입니다. 막 아침 저녁 이렇게 분무를 해주잖아요. 그럼 요거를 언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퇴근해서 한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기준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한 번씩 봐주는 게 좋거든요.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 시간 때 뭔 일이 없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또 퇴근해서 또 시간 지날 때 한번 확인하고 그 정도 제일 좋아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에요. 소화할 때 필요한 게 많아서. 얘네들 밥 먹고 나면 똥은 언제 싸요? 처음 듣는 질문인데? 밥을 보통 한 소화하는데 하루 반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비주얼. 16시간?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뭐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면 좀 오래 걸려요. 네, 하루 반 낮아요. 네. 얘네들 혹시 뭐 기생충 감염 이런 것도 잘 되나요? 사실 농장에서 뭐 잘 번식된 곤충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문제가 없는데 뭐 밖에서 뭐 길 가던 귀뚜라미 잡아서 막 죽거나 그런 경우 위험하죠. 거의 뭐 감염될 위험은 없습니다. 만약에 됐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미 막 변해서 막 기생충이 막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그럴 때 구충제 먹이셔야 되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 동물병원? 그때는 병원이 필요가 합니다. 그 정도는 병원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 혹시 그 교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네네.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저도 한 할아버지 수컷들이 아직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사람이랑 비슷하죠. 뭐 사람도 뭐 건강하신 할아버지 분들은 지금도 번식. 건강하신 할아버지 분들. 네. 그래서 수컷은 사실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숟가락 잡은 힘만 있으면 네. 가능하다. 레게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아, 남컷은 대부분 폐경이 이제 한 5살, 6살쯤 슬슬 와요. 네, 그렇죠. 사람 나이로 치면 4, 50대죠. 몇 살부터 돼요, 암컷은? 사실 사람도 비교하면 그러니까 권장 번식이라 생각하면 그래도 1년생 정도. 1년생 한 몸무게 한 40g 이상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1년에서 6년 사이? 그렇죠. 그 정도? 정도까지. 물론 뭐 특이 케이스들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 네. 수컷은 그럼 몇 살 때부터? 수컷도 뭐 1년생부터는 1년생부터? 계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크면 다 컸다고 그렇죠, 봐야 되네요. 1년 다큰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키웠을 경우.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이거 그쵸. 네. 근데 제가 덧붙일 말은 여러분들 레오파드 입고 사실 너무 이쁜데 너무 자주 안 만지시고 그러면 아플 일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온도계를 쿨존 핫존 둘 다 비치해 보시고 쿨존 온도가 조금 더 낮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쿨존 온도가 막 25도 이하로 나간다 싶으면 백사육장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되고 네. 사실 그 문제 아니면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모르시는 부분 계시라면 그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또 번외 말씀으로 또 레오파드데이 때 오셔서 입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레오파드데이는 제 6월달에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획이 있으셨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다고 제가 약속을 해드렸으니까. 네. 네. 매출이 뭐 잘 나오는 건 너무 좋지만 언젠간 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왜 얘기를 하는 거지? 여하튼 하여간에 너무 많이 입문해 주셔가지고 저 뜻밖이었어요. 왜냐면 파충류 자체가 행사도 너무 많고 비수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번만큼은 조금 더 많이 안 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저번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파충류 시장 전체 파이는 안 좋아졌지만 레오파드 파이는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되게 열정적인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공부를 다 하고 막 네, 오시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크레 역할이 컸던 것 같기도 해요. 크레로 그쵸. 키우다가 입문을 하는 게. 이제 그 하도 그냥 매체에서 레오파드 키우기 어렵다고 막 하니까 안 어렵거든요, 진짜. 오해. 정말 안 어려워요. 저 이제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그냥 크레보다는 온도라는 게 있고 습도라는 게 좀 있고 생먹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크레에 비해서 그쵸. 나는 솔직히 크레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근데 이걸 이제 처음 받아 보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도 처음 막 데려오면은 막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거죠. 현상이에요, 여러분. 네, 제 근데 뭐 유튜브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그렇죠. 같고. 근데 뭐 한 밥 한두 번 사실 주다 보면은 그 네. 감이 오잖아요, 사실. 네. 그 다들 질문하셨던 분들이 한 일주일만 딱 지나보시면 네. 조용하세요. 맞아. 처음 딱 데려가면 연락이 얘를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뭐 네. 이러긴 한데. 오케이. 이러구나 하면서 연락 안 오세요. 네, 맞아요. 키우는 건 정말 쉬우니까 또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하여튼 6월달에 또 제가 잘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인천 송도에서 송도? 또 네. 행사를 하니까 뭐 레오파드에 못 오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둘이 중복돼서 겹치다 보니까 요 행사 오신다는 분들이 많았어. 송도에서 또 뵙겠습니다. 표 주시나요? 주시죠. 오시는 분들은 다 드려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뭐 어떻게 쓰는 보여드릴 테니까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전화하시면 되고. 그쵸. 네이버로 네이버로 네, 전화하시면 네이버로 되고. 네.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손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찍으신 분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